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시드 연구 책임자인 부산대학교 남윤경 교수입니다. 시드 프로그램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19년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을 시작해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학교 현장과 지역 환경 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스마트 환경교육 교사 연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간단히 살펴보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주제 및 시간 계획입니다. 연수 과정은 2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 2시간 이렇게 5개의 큰 틀로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2시간은 이번 주 동안에 7월 26일까지 환경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저희 교육과정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고 그 다음 주 2시간은 환경교육과 첨단 시스템의 활용이라고 해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디바이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시간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꼭 저희 연구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환경 지수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8월 10일 화요일은 5시간 동안에 부산대학교 지구관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현장 실습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환경 지수를 여러 상황에서 측정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2시간 동안에 환경융합 교수 학습 전략으로 다시 온라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주제와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면 이 표와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 2시간은 전반적인 어떤 이해, 환경에 대한 필요성과 환경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2시간은 이제 환경 지수 측정을 위한 디바이스 활용 방법 그리고 이제 의미 이런 거 그리고 교육적 활용으로는 수권 그 다음에 토양, 기권, 생태계 각 개념에 대해서 초, 중, 고 선생님들께서 아마 해당되는 학년군의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유치원, 초등, 중등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서 수업이 아마 올라올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당되시는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수권, 토양권, 기권, 생태계 이렇게 해서 4시간, 각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현장 실습은 부산대학교에 오셔서 실제로 측정해보고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수 학습 전략은 이제 환경교육을 공학적인 설계,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신 스템 교육 또는 스팀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MEA라고 해서 이제 모델 일리스팅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모델링 방법과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티픽 이슈라고 해서 잘 아시죠? 과학, 사회과학 쟁점을 활용한 환경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어질 내용은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개발 취지 목적, 그 다음에 연계 도구, 그 다음에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1970년대에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지구를 본 그 우주 비행사가 한 말은 정말 이런 광활한 우주에 지구라고 하는 저 블루마블, 그죠? 푸른 구슬처럼 보이는 저 지구가 정말 소중해 보이고 굉장히 작은 느낌이 드는 거죠. 갇혀진 이 공간, 이 지구를 어떻게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까?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작은 공간에 함께 살고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실제 생활에서 환경에 적합하게 생활하고 계신지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간략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건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알쏭달쏭한 어떤 내용이고 저도 다 맞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화분은 일반 쓰레기다, 아니다 입니다. 일반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네, 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화분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 신고 후에 배출하셔야 되고 배출 수수료도 납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는 고추장, 간장, 쌈장 등 장류는 음식물 쓰레기이다, 아니다. 답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염분이 많은 장류는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칫솔은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이다, 아니다. 네, 칫솔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배출하셔야 됩니다. 도자기, 사기는 재활용 쓰레기다, 아니다. 네, 아닙니다. 유리그릇은 재활용이 되는데 도자기와 사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음료수 컵의 뚜껑과 빨대는 모두 플라스틱에 포함된다, 안 된다? 답은 아니다입니다. 뚜껑은 플라스틱에 이고 빨대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일부러 빨대를 이렇게 헹구어서 컵과 함께 배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우리 환경과 아주 밀접하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질학적인 시간으로 지금을 인류세라고 하기도 하죠. 실제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움직임, 그죠? 그러니까 질량의 흐름,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바람과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체적인 자연계의 질량의 흐름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물질의 양이, 질량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지금 이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이지만 실제로 그 필요성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환경교육이 아주 핵심적인 어떤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양 수산 대국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물을 기를 때 사용하는 그런 그물이나 그 다음에 생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이것이 태평양에서 해류를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 섬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실제 거기 가서 플라스틱을 막 찾아보면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으로 영향을 끼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그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초등과 교육과정에서 환경교과가 없고 환경 관련 주제들이 사회과학, 도덕, 교과에 분산되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 환경교과가 있지만 전체 중고등학교에서 6에서 7%만 개설되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교사가 특별시, 지금 광역시에서 이렇게 뽑았고 그 10년 동안에는 환경교사 임용률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학년군별로 환경인식을 알아보면 이게 물론 이제 연구가 이렇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죠. 그렇지만 향후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또 성별에 따른 환경 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활동은 환경 태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죠. 어린 아이들일수록 교육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학생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좀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도 실제로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생각은 많이 없으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본인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소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보면은 환경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환경에 대한 태도는 좀 높게 나타나죠. 그렇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해도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는 고등학생의 환경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환경을 동식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다, 이런 피지컬한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면서 참여하기 위한 의사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실제로 재활용을 잘 하는 사람을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으로 비교하라고 하면 한국 학생이 훨씬 더 재활용을 잘 합니다. 그럼 문화적으로 미국이 재활용을 잘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는 높지만 실제로는 실천은 좀 더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비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봤을 때 환경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긍정적인 환경인식 또는 이제 전공에 따라서 그 환경인식이 좀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 지식과 태도는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지식이 높으면 환경에 대한 태도도 물론 중요성을 더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식 태도와 실천은 약간 무관하죠. 사실은 실제로 이 연구를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지식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실천 의지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많은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시드라는 스마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시드는 스마트 인바이러먼털 에듀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실천하자, 환경에 이런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 인식도 높은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학생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우고 과학적인 탐구 능력, 환경 탐구 능력도 키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먼저는 사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지만 환경교육이 국가교육과정 안에 선택교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작아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과학 선생님들께서, 그죠? 지금도 아마 많은 과학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과학 선생님들께서 환경교육의 내용을 과학 교과의 내용에서 접목해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빠른 접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과학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리고 그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과학교육에서도 일부 환경교육을 함께 하면서 과학교육에서 부족한 실천이나 소양적인 측면도 기를 수 있고, 또 과학교육이 환경교육에 비해서 강점인 탐구 능력을 또 환경교육에서 약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환경교육 도구를 만들고 그걸로 측정하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기르자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 개발 취지 및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경험에 근거하는 지역 환경에 근거한 플레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환경교육에서 실제로 플레이스 베이스드 러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특정 환경, 그 특정 장소에 대해서 학생들이 익숙하고 또 그곳이 자신이 생활하는 생활 터전인 경우에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데이터의 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필요성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플레이스 베이스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든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만들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좀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유치원부터 초중고 어른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온천천의 수달이죠. 수달 캐릭터를 사용해서 여기 보이는 10가지 그 측정을 동시에 디바이스가 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10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와 자료들을 다 이렇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스마트 디바이스는 이제 기존에 좀 이 전체 10개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10개의 센서를 다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비싼데 그런 버니어라든지 다른 MBR 장치를 아두이노로 개발하면서 이것을 좀 국산화하고 저예산 사회환경 교육이나 뭐 지역 학교의 측정 기기를 대여하는, 저희가 이제 보급하려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걸 살 수 없을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여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 과정에 맞춘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속하게 학교 현장화를 돕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취지였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아두이노와 연결된 센서에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해서 장기간 데이터 측정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치와 또 그래프로 바로 보여지도록 해서 핸드폰의 엑셀 데이터 파일로 저장되고 이메일로 또는 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전송해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먼저 수질 환경 측정을 위한 도구로 탁도 센서, pH 센서, 그리고 용존 산소량 센서, 그리고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환경 측정으로 기압, 온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교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환경으로 토양 pH와 토양 습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센서들은 선생님들께서 세 번째, 네 번째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그때 이제 저희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정밀도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고시된 환경측정기기 형식 승인을 위한 기준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앱 인벤터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모든 사용자가 친근하게 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부산 온천천 수다를 캐릭터로 개발됐고, 유초등, 중등, 성인의 인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표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 저학년을 위해서 음성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프 지원, 데이터 테이블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보시면 10가지 센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센서가 동시에 측정 가능하고, 측정 중에 센서의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택된 모든 센서의 정보를 한 화면에서 스크롤하면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좀 뒤에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이 시작되면 데이터 값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측정 전에 이렇게 있다가 측정이 시작되면 바로 데이터 값이 화면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프 보기를 선택하시면 그래프로 이제 실시간 측정 값이 보여지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내보내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동영상입니다. 시작 화면에서 장치 연결을 누르고 블루투스 통신되는 장치를 선택하고, 또 장치가 선택되면 여러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프를 누르면 그래프도 보이고, 또 저장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기가 실제로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해서 전체의 이 시간에 따른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지역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탐구가 가능하게 하고, 또 분석적 사고를 함량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개의 물리량을 빠르게 측정해서 환경 교육을 첨단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효율적인 탐구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측면, 그래프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과 도출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실험 데이터에 대한 소통과 피드백, 실험 중에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 같은 것을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융합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스마트 디바이스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학융합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과학과 교육과정과 환경과 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과학과 환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과정과 과학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총론을 기반으로 두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4가지 소양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보시면 지식, 태도, 탐구, 그리고 참여와 실천 부분입니다. 지식은 인지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환경과 과학이 공통적인 어떤 지식 영역을 다루기도 하고 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태도 영역에서는 환경에서 정의적 영역, 환경에 대한 감수성, 자연 친화적인 태도, 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생태 친화적인 어떤 인식, 그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과학에서는 사고방법으로서의 어떤 과학을 태도 측면에서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과학은 과학적인 태도와 과학을 바라보는 태도,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지죠, 그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과학 태도를 특별히 다루는 어떤 교과 단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과학 탐구 내용 중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부분은 환경에서 이제 어떤 기능적 영역으로, 그리고 과학에서는 탐구로서의 과학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환경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과학은 모든 이제 주요 성취 기준별로 이런 핵심 그런 탐구를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환경은 교육과정상에서 어떤 단원으로 크게 다루지만 이게 어떻게 교과서상에서 누가 들어가고 어떤 기능이나 그다음에 교육적인 방법을 따르도록 과학에서 사이언스 인쿼리처럼 이런 과학적 방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탐구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에 비해서 과학이 훨씬 더 잘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기능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여와 실천 측면은 반대로 탐구와 반대로 환경에서는 참여와 실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데 비해서 과학은 과학과 기술, 사회 상호작용 부분을 다루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비해서는 참여 실천 부분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과 측면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그리고 행동 같은 것들을 참여와 실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대주제로 분류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과학과 또 환경 교육과정의 융합의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보시면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에 20시간 예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유치원에 적용되었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학생들 그림도 수집을 하면서 어떻게 유치원 학생들이 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이것을 환경 교육과정 부분을 녹여서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수권에서는 물방울의 여행 그리고 이라고 해서 물방울의 여행과 관련된 물에 관해서 다루는 여러 수업들이 개발이 됐고 직권에서도 흙에 대해서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토양과 흙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토양과 흙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어디에서 다룰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지구과학 부분에서 과학에서도 다루어져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토양 부분이 거의 삭제가 되면서 사실 환경에서는 굉장히 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지구과학을 포함한 과학에서 이 흙을 다루는 부분이 최근 교육과정에서 많이 삭제되었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현실이고, 팀즈
팀스 아시죠? 이제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어느 정도 과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그 결과를 보면 사실 이 토양 부분에 관련된 문항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흙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학생들이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상에서도 약하게 다루고 또 그것이 국제 비교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교육과정에서 이 생태계와 환경적인 요소가 약한 것이 과학교육과정과 관련된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이제 약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안타깝습니다. 기권은 바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여러 재밌는 주제들로 또 다루고 있고 생태계도 먹이 피라미드부터 물속, 땅 위 생태계, 또 사라진 동식물 이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저희 프로젝트에서 동화책 4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홈페이지에 요 그림으로 그림 동화책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학생들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요 교과서는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수준에서는 이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태계 동화책에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요 내용은 달팽이 가족과 또 이게 달팽이 가족을 위협하는 뭐 개구리, 그래서 또 메뚜기 이런 여러 이 생태계 실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 동식물들 사이에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라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생성 과정과 물의 여행, 그리고 바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재미있게 다루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대상자별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치원에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저희가 이걸 적용할 때는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이었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이거보다 이제 훨씬 사이즈가 작아진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디바이스 형태로 보시게 될 텐데 이때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그 유치원에 적용하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물고기를 얼마 동안 여기 물을 갈지 않고 키우게 되고 그 안에서 용존산소량이 변하는 것을 이 실제 수치 데이터나 뭐 그래프 데이터를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유치원 학생들이 그 데이터보다는 수달이 직접 말해주는 음성 소리와 그리고 이제 그 색깔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존산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물이 살아가는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들을 보는 그 영상입니다.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 땅속이라든지 그리고 공기 중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되고 또 유치원 학생들이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물고기가 산소가 있어야지 숨을 쉰다, 뭔가 네. 공기가 어디에다 있다, 산성비는 나쁩니다. 그런 이제 산성비에 대해서도 pH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해하고 그림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에서 예시로 썼던 것이 이제 어학점수 시스템인데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번 주에 2시간과 다음 주에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 관해서 2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이제 각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초등 3, 4와 5, 6 부분에서 구별되어서 이렇게 설명되는 내용들을 들으실 거고 중등 선생님들은 중등 내용 제가 좀 뒤에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유치원 선생님도 유치원 선생님들대로 이렇게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주제별로 습권, 그 다음에 비권, 그다음에 토양에 관련된 직권, 생태계 이렇게 4시간별로 다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어학점수 시스템인데 요거에 관한 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실제로 마지막 그 연수의 마지막 주에 공학 설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등에 적용된 어학점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학 설계를 적용해서 여러 개의 필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항에 물을 떠서 오염되어 있는 물과 그렇지 않은 오염되어 있는 물을 정수 필터기를 통해 가지고 만들고 그 필터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깨끗한 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실제 이제 디바이스에 나와 있는 그 pH라든지 다른 탁도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를 통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어학 점수 필터가 수치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측정하면서 의미 있는 공학 설계에 참여했던 그런 예시입니다. 중등 프로그램으로 직권은 중학교 1학년 직권에 대한 이해와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단원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수권은 2학년의 물의 순환과 이용, 그리고 물의 오염과 재난 그 내용들에 연계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수의 특성과 순환 부분에도 함께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중등 기권은 중학교 3학년의 기권에 대한 이해 연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2단원의 기권과 지구기온, 구름과 강수, 기압과 날씨 이 부분을 다루실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단원들을 함께 사용하시면 이제 과학적인 어떤 수치 데이터도 수집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활동 사진과 영상인데요.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에도 이제 활용이 됐었습니다.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에 이제 활용하는 영상이시고, 그리고 초중등 교사 교육도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도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체계화돼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도 좀 더 체계화되고 또 추가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연수를 들으시면 아마 전체적인 자료라든지 또 환경교육을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 지도사 교육을 위해서도 저희가 여러 교육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환경 지도사 교육에서도 활용이 됐었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패드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더 크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 환경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활동도 이제 환경 교육의 예시로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뒤에 이제 환경 교육과 관련한 예시 마지막 주에 다루는 내용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온천천에서 학생들이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경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성과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와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동영상과 이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greenseed.or.kr이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보셨던 여러 교육과정 내용들이 이제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이제 연수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쉽게 자료라든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스마트 환경 교육 포털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도 있고 에듀케이션 리소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장 연수 내용들, 스마트 디바이스 키트, 그리고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마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 그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어져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수가 진행되는 중에 또 그 각 수업을 맡으셨던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업데이트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셔서 연수 그 수업 내용에 관련된 수업을 듣는 그 주에 아마 최신 가장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아마 설명하시고 또 그 자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부산대학교 플랫폼 페이지 상에 자료들이 아마 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수업 자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시면 전부 PDF 자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동화책도 있어서 이것도 PDF로 받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흙 관련해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연수 자료 및 뭐 사진이라든지 그 연수 개요나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실제 뭐 유튜브 영상도 저희가 제작해 놨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영상도 보시면서 아마 쉽게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오늘 그 첫 번째 동영상 이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이런 지역 데이터 기반 환경 교육이 활성화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선생님들과 저희 연구팀이 이제 활발한 아이디어 공유도 하고 서로에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선생님들께서 들으신 첫 번째 동영상이고,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은 환경과 과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